네, 다음은 시황역인데요. 윤아 씨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이재선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재선 의원님께서 아주 반가운 소식을 우리들에게 물고 오셨는데요. 어떤 소식이죠? 속으로 뭐지? 나한테 뭘 물어보려고 그러지? 오늘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서요. 반가운 소식이요? 네. 어떤 소식이요? 진짜로 당황하신 수출 것 데이터가 같아요.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다면서요. 우리가 기다리던. 엄청 반가운 소식 맞죠? 우리가 사실 기다리던 얘기잖아요. 수출 데이터가. 그죠? 맞아요. 아직 다는 아닌데 6월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군요. 이 얘기 좀 먼저 해주세요. 네, 일단 수출 데이터가 오늘 20일 잠정치가 나왔는데 네. 저희가 연초 이후에 처음으로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가 전환이 됐어요. 네. 수출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지금 5.3%가 나왔고 네. 반면에 이제 수입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전년 동기 대비 한 마이너스 11% 정도 기록을 하면서 네. 이제는 수출입에 대한 그 물가 지수도 좀 어느 정도 부담이 완화가 되는 구간이고 저희가 이제 Q에 대한 그 확신을 보다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좀 어떻게 보자면은 출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네, 무역 적자 같은 것도 보자면요. 무역 네. 적자도 저희가 연초 이후에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도 오늘 발표된 데이터도 이제 5월 대비해서도 개선폭이 조금씩은 완화가 되고 있는 흐름이라서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외환시장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이제 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원화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희가 상반기 때 사실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렇게 되게 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국가 다음으로 네. 절하폭이 심했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무역 적자 폭이 사실 시장 예상 대비해서 빠르게 잡히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런 지금 리스크가 점차 얕아지는 가운데서의 기회 요인은 사실 이제 환 쪽으로 저희가 좀 이제 지켜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도 보자면 저희가 6월 달 이후에 원화가 이제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통화 대비해서요. 뭐 엔화라든지 아니면 뭐 위안화라든지 여타 아시아 통화 대비해서도 이 수출 모멘텀으로 인해서 점차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하반기 때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국가별로 보자면은 저희가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렇게 선진국 쪽의 수출이 여전히 조금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여전히 마이너스 한 12% 정도를 그러네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아무래도 사실 중국 내수 경기가 사실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워낙 아직까지는 좀 올라오지 못하고 예.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과거와 달리 사실 중국에 대한 수혜를 오롯이 받을 수 없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수출 데이터가 좀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저희는 사실 실망한 요인보다는 기회 요인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선진국 향의 그 수출에 대한 품목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네.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고 향후 이제 그 시장 성장성이 돋보이는 업종 중에서의 그 수출 품목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하반기 때 조금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런 거 좋고요. 맞습니다. 반도체가 선반. 중요한데 반도체도 네. 조금 의미 있어요? 네, 반도체도 네. 물론 의미가 있는 게요. 네. 저희가 빅테크 기업들의 그 투자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예. 상황 속에서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사실 하반기 때, 상반기 때 대비해서 계속해서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메모리 반도체 저희가 전통적인 수요가 조금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데이터의 그 투자 시기가 좀 빨라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선진국 향 쪽에서의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기다리 고기다리 네. 던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좋게 나와서 그러네요.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좀 지수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수출 데이터가 예. 좋았던 점은 긍정적인 소식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좀 그동안 많이 올랐어서인지 우리 증시가 이번 주 거의 대체로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좀 우리 증시 앞으로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해서 낙관적으로 볼 만한 증거 같은 게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던 그 무역 수지 개선 폭도 조금 기대할 만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사실 EM을 이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건 또 외국인들이 이제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의 순매수 강도를 가장 이제 많이 발생했던 구간을 보자면 수출이 계속해서 잘 나왔던 구간보다는요.
저점 대비해서 고점으로 회복하는 그 사이클에서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가장 강했습니다. 결국에는 2023년 전체가 해당 구간에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저희가 수출 증가율이 못해도 아마 3분기 때는 0%를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가 6월달 그 잠정치 수출 데이터에서 확인했듯이 지금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전환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뭐 아까 우려했던 부분이 중국 쪽의 그 수요가 생각보다 미진해서 그러면은 그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덜 올라오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또 우려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과거 대비해서 반도체 말고도 여타 품목이 사실 이제 수출 쪽에서 선전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자동차라든지요,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는 선박까지 보시면요, 저희 20일 잠정치 수출 데이터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00% 이상 다 이제 모두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닝 추정치에 고스란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반기 때는. 그래서 반도체 추정치가 뭐 예전에 그 슈퍼사이클처럼 이제 가파르게 못 올라올지라도 사실 여타 그 품목들이 더 꺾이기보다는 이 뒷받침이 되면서 그 이익 추정치가 좀 더 상대적으로 또 부각될 수 있는 시점도 중간중간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실 다른 이제 그 수출이 이제 주인 뭐 예를 들면 대만 같은 경우는 IT가 위주이기 때문에 오로지 IT 산업밖에 볼 수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그거 말고도 볼 게 많다. 좀 산업군이 다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출에 대한 산업군이 다양하기 때문에 엔터도 있죠, 방산도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태조 이방원 옛날에 그죠? 맞죠. 네. 맞아요. 최근에 네. 또 방산 주가도 네.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그러면 맞습니다. 좀 지금은 잠시 조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반기에는 좋아지는 쪽으로 갈 거라는 이야기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출을 가장 네. 중요시하게 보는 입장으로서 증가율 자체가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이라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증가폭도 그렇게 이제 유의미한 방향성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 추가적인 상승폭을 결정짓는 거는 그래서 반도체가 얼마만큼 더 잘해줄 거냐라는 게 조금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중국 경기가 데이터도 그렇고 뭐 정책에 대한 강도가 사실 시장 예상치 대비 그렇게 세지 않아서 그 관련된 이제 추가적인 그 모멘텀을 이익에 붙이기는 좀 힘들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하반기 때 어떤 정책 내지는 내부적으로 수요가 얼만큼 이제 붙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도 좀 많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중국 얘기는 이따가 조금 더 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벤트가 지나갔기 때문에요. 시장을 좀 누르는 요인들이 7월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 패드워치는 지금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이틀간 의회 출석해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제롬 파월이 시장의 우려를 잠재워 줄까 이렇게 하길래 내가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있어요. 약간 쥐와 조금 좀 이렇게 반대. 돌려서 얘기하시네요.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있다. 네. 일단 컨센서스는 이제 금리 예, 인상 올리는 가능성을 걸로. 좀 반영을 하니까 제가 사실 소수의 의견으로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일단 데이터 상으로는 사실 금리 인상을 해도 무리는 없어는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은 사실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2%의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결과적으로 이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FMC 회의에서도 이제 말을 했다시피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고 계속해서 이제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조금 피력을 많이 하겠다라는 의도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코어 CPI의 절대적인 수치가 7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이제 좀 많이 낮아질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연준 자체도 사실 그 코어 CPI 절대적인 수치가 낮아지게 된다라면 굳이 지금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은 현 상황에서 3, 4분기 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서 시장에 충격을 다시 한번 주는 쪽으로
약간 방향은 좀 기울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지만 겉으로는 이제 만약에 저희가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를 연준이 가져가게 네.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또 사실 그 연준의 워딩에 대한 파급 효과가 워낙 그렇죠. 크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다시금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든지 예. 내지는 물가 관련된 지표가 또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많이 염려해서 FOMC 회의 때도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일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과거 유가 파동 당시가 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거의 잡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튀면서 연준이 금리를 갑자기 동결했던 걸 갑자기 또 인상을 급격하게 하고요. 이때마다 구간마다 이제 증시가 조정을 많이 받았다. 좀 그럼 걱정하면서 뉘앙스를 금리 우리 인상할 수 있어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연준의 한마디가 사실 시장에 이제 주는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렇죠. 연준도 신중할 수밖에는 없을 거는 같아요. 네. 페드워치는 지금 7월 인상 확률이 77인데요. 네. 이거는 사실은 왔다 갔다 해요. 만약에 파월 의장이 오늘 밤에 긍정적인 얘기하면 이건 정말 또 이제 동결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어서 페드워치는 참고만 하시고 너무 믿지는 마시고요. 근데 파월이 좀 저는 이렇게 시장을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요. 네. 예, 두고 보죠. 뭐. 네, 저도 네. 뭐 비슷한 생각인 네,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럼 미국 증시 얘기를 좀 이제 파월을 시작을 해봤으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쉬어가고 나서 계속 좀 강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가 전일에는 좀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약한 흐름을 보이는 와중에도 이 나스닥의 경우에는 좀 제일 적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건재함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 빅테크 기업들 좀 언제까지 랠리가 이어지는 걸까요?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주가가 뒷받침되면서 올라가는 거는 이익 추정치가 좀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를 보면은 여타 업종 대비해서 좀 상향 조정 속도가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좀 많이 빨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익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빅테크 기업들이 좀 덜 빠졌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주목을 하고 있는 뭐 AI라든지 앞서 얘기했던 뭐 자율주행차 내지는 클라우드 이렇게 이게 성장성이 높은 시장 내에서 독과점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지위는 사실 굉장히 시장이 프리미엄을 많이 높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좀 많이 덜 빠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스닥 기업들 내에서도 사실 중소형주를 보자라는 콜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현금 흐름이라든지 현금성 자산이 풍부해서 이제 투자에 이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많이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국 얘기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중국은 조금 기대할 만하죠. 지금 워낙에 이제 경기 회복이 안 되다가 LPR인가요? 어제 금리 네.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책에 뭐 철도 이런 거 건설하는 거 좀 들어간다고 하고 부동산을 건들까 안 건들까가 관심사인데 경기 부양하려면 또 부동산도 좀 부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그 자료에도 보면은 중국 쪽 모멘텀을 그래도 기대할 만 쪽으로 쓰셨던데요. 네. 그러니까 주가를 보면요, 저희가 중국 정부가 금리 인하를 하거나 네. 내지는 재정 정책을 이제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구간 내에서는 뭐 산업재라든지 소재들의 주가가 기대감으로 움직였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오늘은 조금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은데 주가 흐름을 보자면은 산업재 소재 업종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게 사실 중국의 그 정책이 기대감을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뭐 사실 부양 정책을 향후 한 2, 3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뭐 그러니까 소규모 부양 정책이라든지 내지는 뭐 시장을 놀래게 할 수 있는 부양 정책을 낼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긴축적인 것보다는 부양 쪽으로 기울일 가능성이 높아서 해당 업종들의 그 모멘텀은 중간중간에 굉장히 좋을 거는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중국 경기가 사실 살아나야지 예. 관련된 테마 섹터들이 추세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거는 같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나온
이번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보자면 사실 시장이 예상했던 금리 인하 폭은 한 15bp 정도였어요. 10bp 내렸죠. 네, 10bp를 내린 바람에 사실 음. 어제 이제 WTI 장중 흐름을 보시면은 배럴당 70달러 선도 붕괴가 한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까지는 그 수요가 제대로 시장이 예상한 만치 회복이 안 될 거다라고 여전히 시장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중국이 조금 정책을 좀 더 세게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향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도 중국인데 일본 증시의 최근 흐름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빨간불을 켜면서 잘 가지고 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원화가 좀 강세일 때 주가도 잘 가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입해 보면 일본도 왠지 엔화가 강해야 될 것 같은데 엔화는 지금 굉장히 약하죠. 약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론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쵸. 엔화 약세의 이유가 좀 뭘까요? 일단 궁극적으로 BOJ가 사실 코로나 이후에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긴축적으로 정책을 움직였지만 네. 정책을 바꾼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부양 기조를 유지를 하고 총재가 있고. 바뀌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잘 안 외워져. 이제 구로다 나가고 그죠? 맞죠. 네. 저도 헷갈려요. 자꾸 구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는데 그 지금 총재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뭐 일본 경기에 대해서 낙관적인 뷰보다는 오히려 좀 조심스러운 이제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서 여전히 그 완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뭐 선회할 그 생각은 아직 없다라고 좀 언지를 지금 주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계속해서 이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향후에는 일본이 이제 정책을 바꿀 거라고 생각은 할 것 같아요. 한 3분기, 4분기 중에 일본도 사실 그 경제 지표가 지금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워낙 지금 엔화가 약하다 보니까 해외 여행객들이 일본으로도 여행을 많이 가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 경상수지라든지 이게 펀디멘탈에 대한 그 관련된 지표가 굉장히 지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이제 약한 엔화를 사들여서 그 일본 주식을 이제 또 이제 오히려 사는, 투자하는. 오히려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지금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본은행 바뀐 총재는 우에다 가츠오군요. 우에다 안 외워져. 우에다 가츠오. 왜다? 같이. 네. 가즈오. 가자 이렇게 외워야겠다. 가지야. 좋은데요? 가즈오 총재.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하철이지만 마지막 질문을 제가 좀 날카롭게. 자, 그럼 조정이 나왔는데 과연 조정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것 같느냐? 그리고 조정 시에 매수해도 되느냐? 네. 매수를 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2,500선은 깨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2,500에서 횡보를 계속하다가 예. 7월 달 CPI 확인하고 FMC 확인한 이후에 시장이 다시금 방향성을 좀 모색하는 기회를 이제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정 시마다 좀 매수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큰 그림에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IT 업종이 저희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관심을 네. 가지는 업종이기 때문에 메인을 IT로 가지자라는 이제 그 전략은 변함이 없고요. IT라는 게 IT 반도체 같이 네. 껴 있는 거죠? 예. IT 예. 반도체 예. 하드웨어 뭐 디스플레이도 음. 아마 이제 좀 포함을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IT 가전까지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으로 이제 저희가 주목할 만한 업종은 최근에 이제 투자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굉장히 선전을 해주고 있어요. 뭐 기계라든지 아니면 방산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수출이 잘 나오는 업종들 사이에서도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뭐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재선 의원님과 조정장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얘기를 했고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여기 도착해서 퇴근하겠습니다. 윤아 씨가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퇴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